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91의 총정리 및 예상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출제 예상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보시면서, 내가 이건 공부 안 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주시는 의미로 조금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87회, 88회, 90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91회 예상 문제를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7회부터 한 이유는요, 제 느낌에 87회 또는 88회부터 출제자가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 4, 5, 6, 이런 것들보다 87회, 88회부터, 이때부터 출제자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출제자의 문제 스타일을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 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총정리 개념으로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론의 재무 파트인데요. 5문제씩 나오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재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가 90회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1회 때 어떤 걸 예상을 했냐면, 자, 첫 번째로 유가증권 삼형제,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고 말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 나오고 재고자산, 무형자산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대해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항상 중요해요. 사채는 어딜 가나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채의 설명에 대해서 맞고 틀린 것. 우리가 90회에는 요거 사채 삼각 이렇게 약간 표 같은 형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아마 91회에서도 사채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떠한 설명에 대해서 맞고 틀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8회랑 90회에서 연속으로 회계 변경과 오류 수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요새 나오지 않던 회계 정보의 특성 있죠.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7회, 88회, 90회 똑같이 수익 기준, 이거 공사계약도 이거 수익이에요. 얘도 수익이고 얘도 수익이고, 그래서 수익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수익 인식 기준이 될지 공사계약이 기준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익 인식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잘 안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대성충당금 관련 내용, 대손 설정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단기순이익의 상관관계,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또는 물가가 하락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좋은지 후입선출법이 단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지 과소계상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 내가 공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인데요. 자, 원가도 보시면은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완성품 환상량, 표준 원가 계산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원가 배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마 완성품 환상량이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어떻게 완성품 환상량 계산하는지 제가 외우라고 했던 표 있었죠? 공식. 그 공식을 이용해서 재료원가, 가공비의 각각의 완성품 환상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안 나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 고정비, 변동비 관련 문제. 실제로 요거는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회계 1급에는 자주 기출이 되는데 전산세무 1급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 계산 있죠? 지금 보시면은 88회는 상호배분법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87회랑 90회는 뭐가 나왔냐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차이, 그래서 실제 배부가 있었고 예정 배부가 있었는데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봤었었죠. 그거에 대해서 87회와 90회가 나왔었었는데 아마 88회랑 91회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 계산에서 단계 배분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가 계산의 비교도 자주 나오죠. 이게 계속 나왔어요. 원가 계산의 비교에 대해서. 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처럼 이렇게 원가 관련된 어떤 계산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원가 계산의 방법의 비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계산, 그리고 요 제조 간접비 예정배 부차이와 관련돼 있는 요거와 관련돼 있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요거 제조원가 명세세 빈칸 채우기 또는 그쵸? 매출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였고, 여기서 기초 제공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서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은 매출원가 나왔었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이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예상하는 거는 보조 부분 원가와 제조 부분의 배부 기준 차이. 그래서 보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인건비는 뭐 사람 수대로 배분한다. 이런 것들 있죠? 뭐 기계 장치는 뭐 작동 시간에 의해서 배분한다. 뭐 건물의 상가비는 면적에 의해서 배분한다. 이런 것들 배부 기준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세법입니다. 자, 세법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제 법인세 보시면은, 손익의 기술 시기, 소득의 구분, 요 손익 기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접대비와 부당이익 계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상여금과 소득금액과 법인세 과점표준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겹치는 걸 없는 상태에서 빼자고 하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는 손익의 기술 시기나 퇴직급여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오면은 접대비도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기부금도 우리가 그 세법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산상이 그렇게 뭐 큰 차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기부금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솔직히 세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적어봤는데 한번 보시고 내가 공부하는 게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득세. 소득세 보시면은 꾸준히 나오는 거는 기타 소득이 꾸준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기타 소득이나 퇴직 소득 아니면은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있죠, 그쵸? 그래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나오게 되면은 이자 중에서 비영업용 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진 못했는데, 그래서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을 묶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구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원천징수 할 때 보시면은 어떤 게 과세 대상이고, 뭐 식비는 얼마까지 뭐 비과세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조특법은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87에는 조특법이 나왔고, 88에도 나왔는데, 90회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특법이 나오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부가세가 있는데요. 부가세도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부가세 공급식이 나왔고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 과세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인인 거는 내지 않고 약간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출제자분이. 그래서 아마 내게 되면은 지금 부가세 중에 부가세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세율. 이게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겸업사업자였어요. 겸업사업자. 그러니까 과세랑 면세 같이 겸업하시는 사업자 있죠. 그게 두 번째로 어렵고요. 세 번째로 어려운 게 가산세예요. 근데 가산세를 뭐 몇 퍼센트 물어보는 그런 뭐 말 문제를 내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내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면은 영세율이나 이 겸업사업자에 대해서 낼 것 같은데, 과세 부분을 시키기 때문에 이 면세에 관련된 그런 겸업사업자 내용을 내지 않을까. 아니면은 간이가세세를 낼 것 같은데, 요 간이가세세는 왜 표시를 했냐면 요거와 연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간이가세세를 든 거는 90회의 간이가세세 문제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와 연동된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은 굳이 이거 2개를 학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거거든요. 제가 해설을 할 때는 일단은 답만 찾았었어요. 답은 4번.
언제든지가 아니라 3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2번 문제가 이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이게 90회 기출인데요. 자, 여기서는 맞는 설명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제 틀린 설명으로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행가세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는 뭐가 있었죠? 일반 가세자도 납세 의무가 있고 간이가세자도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세자 부가세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쵸? 근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어떻게 계산하죠? 자, 납부세액부터 계산해요. 그래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것들,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을 넣어서 이제 그 신고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이가세자는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부가세 내가 공급 대가에다가 그쵸? 어떻게 곱하죠? 업종별 부가가격. 그래서 100분의 9, 109분의 9가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죠. 2689. 요게 곱한 다음에 곱하기 10%죠. 그쵸? 여기서 간이가세자 내는데, 간이가세자 조건이 뭐예요? 연 공급대가 얼마? 4,8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 문구는 뭐냐면, 자,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거 부가세 납부 아예 하지 말란 뜻이에요. 3,000만원 미만은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은 4,800만원이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간이가세자 조건이 4,800만원 미만인데 모든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이 두 개는 안 돼요. 붕대산, 임대업, 그리고 매매업도 있는데요. 여튼 여기 문제에 있는 주어진 대로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이거 유형주점은 과세 유형주점인데 어차피 유형주점은 다 과세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유형주점은 제외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뜻은 간이가세자 전부 다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정부가 및 신고납부 규정. 예정부가 및 납부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부가세 어떻게 되죠? 개인 사업자랑 영세 법인 사업자 1억 5천 이하인 것들 매출액이 과세기간의 그 대가가 요런 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요. 그러니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고지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는 건데 그걸 예정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정부가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간이가세자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전부 다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대신 확정신고 때 신고 해야 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일단 이 문구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요 문구는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장난칠 수 있냐면 얘네들도 포함한다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 규정은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제가 이 앞에다가 부가세 간이가세자로 넣었습니다. 면세나 영세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예요. 자, 점표해 보시면은 이건 크게 어떻게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신용카드는 맨날 나온다. 그러니까 90일에도 신용카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다양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회계 처리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조금 어려운 것들이 하나 나와요. 배당, 그리고 자기 주식의 소각, 자기 주식의 처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의 증감과 관련된 문제, 이 배당도 자본금의 증감이고 얘도 증감이고 얘도 자본금의 증감 또는 자본금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자본금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나 또는 증자,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나올 수는 없지만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오류 수정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종합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확정신고랑 가산세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90회 때 부가세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나왔고, 여기도
위제 매입 세액 공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위제 매입 세액 공제나 공제받지 못할 세액 또는 면세 종용, 요 세 개 중에 이 세 개가 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부가세 중에서 이 셋 중에서 다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산분기인데요. 결산분기는 워낙 뻔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맨날 그 결산분기가 그 결산분기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이라 혀가 좀 꼬이네요. 자, 그래서 90일에는 최근에 안 나왔던 선급비용, 보험료 문제 있죠. 가장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유사계정 포함이라는 얘기는 이런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또는 선수수익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정대분류 문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장기에 있던 것들을 단기 또는 유동성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증권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얘네들의 기말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처분 또는 손상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화평가 문제에,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오류 수정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성충당금 설정에 관한 문제가 이론 또는 실계 문제에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정진수는 진짜 뻔해요. 맨날 똑같죠.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정진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타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등록하고 넣어라. 얘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의 메인이죠. 법인세. 무려 30점이나 차지하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또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 퇴직급여나 퇴직연금 조정명세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도 나올 때가 됐고,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는 중요한 게 보다 건물은 항상 정유법, 기계장치는 항상 정유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기부금 조정명세서도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최저한세 조정명세를 연계해서 적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88의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급비용 명세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문제 아니면 여기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아주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둘 중에 나오게 되면 업무 무관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조정 명세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죠. 그렇죠? 얘는 아니고 크게 여기 있고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자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 나오게 되면 요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에 관련된 법인세 조정 세 가지도 연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예상한 이거는 그냥 제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0일에 준비하시다가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의미예요. 이것만 공부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90일을 다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이거 유튜브 안 하고 제가 딴 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90일에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으로 정리를 해둔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하시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제가 정리해 드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혹시나 90일에서 적중률이 조금 솔직히 저는 여기서 50%만 적중이 돼도 되게 적중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실기에서요. 그래서 50%가 넘을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50%가 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좋게 봐주시면은 제가 92에 93에도 한번 예상하는 문제를 업로드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90일의 출제 예상도 예상 문제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